자, 이 건물은 양통을 답안 칸수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기준으로 비례를 잡을 때 제일 효율적으로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자, 양통의 태칸은 5자고 협칸은 7자예요. 그러면 여기에 중앙을 잡으면 똑같으니까 안 되니까 위쪽으로 약간만 한 4분의 1 정도, 전체 칸의 4분의 1 정도, 여기도 밑으로 4분의 1 정도만 내리면, 그래서 자, 이렇게 수평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해서 점선 긋기가 힘들죠. 내 손목이 딱 꺾여져야 평면에 나가잖아요. 근데 답안지를 약간만 돌리면 내 손목이 편안해지죠. 근데 수평은 그러면 답안이 꺾이기 때문에 뭐를 확인하느냐? 답안의 가로줄을 보고 수평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약한 선으로 기준선을 하나 당겨놓고 밑에도 약한 선으로 기준선을 하나 당겨놓습니다. 이게 기준선인 거죠. 이 기준선은 제가 살아있어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검은 볼펜으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중앙에는 기준선을 안 당길 거예요. 당겨도 되고 안 당겨도 되는데 이미 답안선이 있으니까 답안선을 이용하면 되죠. 그럼 결국은 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의 평면을 만들었죠. 양통을 만들어. 양통이 그래서 이렇게 답안의 칸을 이용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5칸을 이용할 수도 있고 6칸을 이용할 수도 있고 3칸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4칸이 적절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그다음 도리통은 양통 칸수 만들었죠. 그리고 기준선 당겨 놓으셨어요. 수평으로. 그리고 도리통은 퇴칸이 12자고 그다음에 정칸이 14자잖아요. 그럼 12자는 자, 5자 이 간격에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감각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면 똑같이 5자인 거잖아요. 지금 이 도면의 비례상. 그러면 자, 똑같은 비례로 2개 정도 잡으면 10자죠. 됐죠? 그 다음에 요 한 칸이 5자니까, 그죠? 5자니까 12자 정도 되면 한 요 정도 잡으면 12자 정도 잡힌다, 그죠? 그럼 12자 잡아서 세로로 점선해도 되고 약한 실선으로 해도 되고 그러면 도리통의 태칸의 넓이가 잡혀졌다, 그죠? 그럼 내가 잡아놓은 요 넓이 결국은 이게 뭡니까? 정각부가 되는 거죠. 정각부는 도리통의 태칸과 양통의 태칸을 구획한 이 방형, 요 부분을 정각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정각부의 평면 형태와 이 강평 자료의 평면 형태를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맞아 들어가죠, 어느 정도. 내가 작도해낸 도면을 확인하시라고요. 맞아 들어가죠. 이렇게 맞아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자, 12자 다음에 정칸이 15자잖아요. 그러면 자, 아까 조 넓이로 여기가 5자 기준으로 5자 하면 15자가 되는 14자니까 조금만 줄여서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정칸의 넓이가 14자 정도 감각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선으로 쭉 점선으로 또는 약한 실선으로 당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14자는 지금 여기 잡았는 거하고 이쪽 태칸 넓이하고 똑같이 잡아주면 되잖아요. 그죠? 한 칸. 두 칸하고 조금 더 나가서 자, 이렇게 잡으면 전체 평면에 윤곽이 나왔죠. 그렇죠? 윤곽이 나왔죠. 처음에는 이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비례 감각을 잡으셔야 돼요. 아니면은 나중에 하다 보면 딱 예를 들어서 내가 일단은 딱 해서 밑에 잡아놓고, 그죠? 4칸 딱 잡아놓고 도리통 선 딱 잡아놓고 그다음 위에서 딱 잡고 이거 봤을 때 한 이 정도 되겠네. 그다음 여기는 좀 더 넣고 얘는 한 이 정도 되겠네. 이렇게 잡아질 수 있어요.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잡아질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 감각이 안 올라오니까 처음에는 속도보다는 정확하게 작도하는데 먼저 포커스를 맞추자고요. 아시겠죠? 처음부터 속도를 욕심내면 감각이 안 올라와요. 처음에는 감각보다는 정확하게 작도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비례감을 잡아가는 방식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진한 선으로 이게 외진의 평면 라인이 되겠죠. 기둥 잡아주면 돼요. 기둥 하나. 자, 얘는 배면의 고주, 전면의 감주죠. 전면의 감주는 점선 처리. 왜? 이거는 감주했다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답안에. 그죠? 다음 점선 처리. 그러면 요 정도 상태가 세부 도면일 때예요. 요 정도 상태가 세부 도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다 작도됐나요? 비례감도 어느 정도 맞아요? 요 상태가 이제 세부 도면의 상태다. 그러면 큰 윤곽의 비례감은 나왔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더 필요한 건 뭐냐 그러면 기단 라인이 나와야 되고, 그죠? 평면도니까 기단 라인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내부에 바닥 재료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죠, 바닥 재료라든가 또는 뭐 수장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또는 기둥의 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답안에 기록되는데 너무 많은 걸 집어넣으려고는 복잡하니까 적절한 선에서 내용을 넣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평면도와 함께 내가 단면도를 작도해. 단면도의 기둥에 보통 직경을 넣죠. 표현하죠. 외진주, 직경, 내진주, 외진주 360, 내진주 420 이렇게 직경을 표현하잖아요. 그럼 평면도는 표현 안 해도 돼.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평면도에 다 표현해 줘야 되는 거. 그 상황에 따라서 표현하는 정도가 달라지고. 자, 기단선은 어떻게 잡느냐. 기단선은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근본이면 감각적으로 한 이 정도 선에서 저는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감각적으로 잡을 때 아무렇게나 잡는 게 아니야. 자, 봉정사 극락전은 맛배집이고 도리뺄목이 측면 도리뺄목이 고려시대 건물은 여러분들이 인강을 들으셨다면 1500 이상이죠. 5자 이상이에요. 얘는 1600이야. 맞죠? 그죠? 1500만 하더라도 5자 안에 그죠? 근데 그거보다는 기단이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1500 정도로 보자고요. 그죠? 그럼 5자잖아요. 그럼 얘가 아까 잡을 때 5자라고 그랬죠. 양통 퇴칸이 5자였잖아요. 걔 길이하고 비슷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5자 정도면 알기 때문에. 근데 얘는 면처마 길이가 얼마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서 다 설명드렸는데 2100이에요. 그러면 맛배집은 측면처마보다 면처마 길이가 항상 더 길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근데 팔짝집은 측면과 면처마의 길이가 동일하죠. 그 차이가 약간 있는 것밖에 없어. 그럼 내가 측면의 기단폭을 이 정도 잡았다면 면처마는 한 칸 선으로 잡아줘도 되고 그게 조금 넓다 보면 한 칸보다 조금 좁게 잡아주더라도 크게 상관없다. 수직 신경 잘 쓰셔야 돼요. 수직이 한 번에 안 내려오셔도 돼.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선을 한 번에 긋지만 여러분은 수직을 신경 쓰면서 천천히 수직을 정확하게 신경 쓰시면서 이렇게 잡아당기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원을 이렇게 했죠. 원을 한 번에 돌렸죠. 여러분 한 번에 원 돌렸는데 여러분 잡도에는 원이 반듯하세요? 반듯하면 돼. 근데 항상 처음에는 원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좀 크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크기를 잡고 이쪽도 옆에서 잡고 전체적으로 내가 원을 얼마만큼 크게 들어갈 건지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원을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작은 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쪽에 잡고 내가 한 이 정도 크게 들어가겠다. 그러면 그렇게 잡아놓고 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중심선 중앙에 정확하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요. 이렇게 해서 감각을 안 키우신 분들은 선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꺾이는 선이 있어요. 직각으로 반듯하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잘 안 해요. 이상하게 이렇게 선을 그시는 분 수두룩해요. 여러분들 시험 치는 답안도 안 보세요. 꺾이는 선은 딱
딱 이렇게 직각으로 꺾여져야 돼요. 경사도 예를 들어서 어떤 경사가 있으면 이렇게 탁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이 처음부터 감각적으로 만들어져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기단선까지 들어왔어요. 기단선까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큰 골격은 끝났다, 그죠? 그럼 이제 표현해야 되는 게